그날 오후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했다. 장서영은 대문 앞에서 멈춰섰다. 평소처럼 무릎까지 내려오는 검은 바지, 밝지 않은 민소매 셔츠, 손에는 물병 하나, 눈에는 아무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다. 한옥 마당 안쪽으로는 여전히 조용했다. 그 침묵이 가장 먼저 이상했다. 누군가 방문을 열고 나와야 할 시간인데도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문 앞에 서영이 다가서자 문이 조금 열려 있었다. 가장 먼저 보인 건 정리되지 않은 제사상, 어정쩡하게 엎어진 젓가락 하나, 떨어진 배추전, 꺼진 향. 정확히 말하자면 누군가가 식사 중이다가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나간 모습이었다. 그 순간 마당 너머로 경찰차 한 대가 조용히 멈췄다. 사이렌도 없었고 창문은 닫혀 있었다. 골목 입구에서 그 상황을 지켜보던 주민들 몇은 커튼을 슬며시 들추거나 발소리를 죽인 채 창밖으로 눈만 내밀었다. 대문 앞에 섰던 서영의 손이 조용히 움직였다. 핸드폰. 녹화 버튼을 눌렀다. 빨간 점 하나가 조용히 깜빡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뒤늦게 들리는 목소리. 경찰관의 낮은 기척. 안에 누가 계신가요? 서영은 눈을 감았다가 뜨며 문을 밀어 열었다. 그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모든 감정과 온기가 빠져나간 자리가 남아 있었다. 이지표, 오늘부로 침묵은 끝났어요. 제사상, 그건 끝났고 이제 제가 준비한 상을 차릴 겁니다. 촬영은 계속하세요. 이건 기억을 위한 게 아니라 증명을 위한 기록이에요. 정지된 영상처럼 멈춘 장면. 떨어진 젓가락, 향냄새, 접시 사이 파리 한 마리. 그리고 그 옆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 있는 서영. 골목 끝 경찰차에서 내린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마당 안으로 들어왔다. 그 순간 서영의 눈빛이 아주 짧게 흔들렸다. 하지만 곧 다시 고요해졌다. 마치 모든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사람처럼. 오늘의 사건은 이 집의 가족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단 한 사람만은 알고 있었다. 오직 장서영만이. 이 이야기가 어디까지 갈지 궁금하시죠?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나도 똑같았어 하고 숨머진 이야기들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사이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날 오전 윤말숙은 일찍부터 제사 준비로 분주했다. 혼자 분주한 게 아니었다. 장서영도 새벽 5시 반부터 손질된 생선과 깨진 도마 앞에 앉아 있었다. 이틀 전부터 말숙이 미리 보내놓은 제사 장보기 리스트에는 세세한 양념 비율과 브랜드 이름까지 적혀 있었다. 말숙은 앉지 않았다. 마당을 서성이고 조리대를 오가며 끊임없이 지시를 던졌다. 설탕은 CJ 거 써야 달지. 홍합 손질 그따위로 하면 모래 씹혀. 너 고사리 무칠 때 왜 물기 안 짰어? 서영은 말없이 손을 놀렸다. 고개를 한 번도 들지 않았고 반박도 하지 않았다. 대신 시계 방향으로 도는 칼끝과 놓여있는 휴대폰의 녹음 아이콘만이 작은 붉은 점처럼 빛났다. 이하리는 그런 엄마를 몇 번이나 쳐다봤다. 말하지 않았지만 그 눈은 물었다.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그 질문의 대답 대신 서영은 고개를 아주 작게 흔들 뿐이었다. 점심 무렵 제사 준비는 거의 끝났다. 상차림이 막 시작될 즈음 말숙이 갑자기 의자에 앉았다. 식탁 머리맡에 혼자 앉아서. 그리고 모두를 부르더니 말했다. 자자, 상 차리기 전에 한 숟가락씩들 먹고 해. 정신없을 때 밥 굶으면 성질만 더러워지니까. 도윤이 나와 앉고 할인이 마주 앉았다. 서영도 조용히 앉으려 했을 때였다. 말숙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어머, 그 자리는 나 주려고 비워둔 건데 며느리는 부엌에서 먹어. 그 순간 할인의 손이 멈췄다.
도윤은 아무 말 없이 국을 떠 입에 넣었다. 그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듯이 서영은 대답하지 않고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다. 그 짧은 몇 초 동안 말숙은 아무도 보지 못하게 아주 작게 웃었다. 하리는 그 모든 걸 지켜봤다. 그리고 입을 열지 않은 대신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아니 세상에 어른보다 먼저 앉으면 안 된다는 걸 요즘 애들은 아무도 안 가르치나 봐. 며느리는 부엌에서 먹는 거야. 그게 집안의 기본이지. 그냥 어머니 말에 거슬릴 것까진 없잖아. 서영아, 엄마 성격 알잖아. 괜찮아. 나 부엌에서 먹을게. 여긴 누가 먼저 앉는지가 중요한 집이잖아. 그날 저녁 서영은 부엌 구석에 놓인 작은 전기밥솥 앞에서 혼자 밥을 퍼담았다. 김도 식고 반찬은 남은 조기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걸 먹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핸드폰 화면을 탁자 위에 올려두고 녹음 파일 제목을 하나 적었다. 2025년 8월 15일 점심. 부엌에서 먹어 발언. 저녁이 지나고 집안엔 정적이 흘렀다. 제사는 끝났지만 정리되지 않은 말들이 공기처럼 떠다녔다. 하리는 자기 방 문을 닫고 앉아 있었다. 핸드폰 갤러리에는 오후에 찍은 영상이 저장되어 있었다. 밥상 앞에서의 모욕, 말없이 부엌으로 돌아가는 엄마의 뒷모습,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밥을 먹던 외할머니와 아빠. 영상은 38초였다. 길지 않았다. 하지만 그 38초를 보는 동안 하리는 손에 힘이 들어갔다. 하리는 엄마에게 물었다.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서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문을 닫은 채 조용히 시간을 넘겼다. 다음 날 아침, 하리는 아빠 이도윤과 마주 앉아 토스트를 먹었다. 말숙은 교회에 갔고 서영은 세탁실에 있었다. 기회라고 생각한 하린이 입을 열었다. 아빠, 어제 그거 너무했어. 엄마한테 그렇게까지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 도윤은 신문을 접으며 말했다. 그냥 너 할머니 말투 원래 그래. 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오해일 수도 있어. 하리는 웃지 않았다. 오해? 그럼 영상 보여줄까? 도윤은 멈칫했다. 영상? 어제 내가 찍었어. 할머니가 엄마한테 뭐라 하는 거다. 그 순간 도윤의 얼굴에 생기가 사라졌다. 입을 열려다 닫았다. 다시 말하려다 눈치를 살폈다. 그 반응이 하린에겐 더 큰 답이었다. 그 집에서 가장 무서운 건 폭언도 무시도 고성도 아니었다. 가장 무서운 건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하리나, 가족끼리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영상 같은 건 좀 그렇다. 너 엄마도 좀 예민한 편이잖아. 나는 중간에서 정말 애매해. 예민한 게 아니라 아빠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아빠는 그냥 엄마가 안 보이는 것처럼 굴잖아. 근데 나는 봤어. 어제 엄마 진짜 혼자였어. 괜찮아. 하리나. 아빠 말이 틀린 건 아니야. 이 집에서는 그게 정상일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난 기록하는 거야. 이 집의 정상이 다른 누군가에겐 범죄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날 밤 하리는 핸드폰을 충전기에 꽂아놓고 책상 앞에 앉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영상 편집 앱을 열었다. 서영은 조용히 안방에 누워 있었다. 옆에는 작은 노트가 있었다. 2025년 8월 16일 이도윤 방관 발언. 할인 증거 확보 시작.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불을 껐다. 어둠 속 서영의 얼굴은 평온했다. 하지만 그 눈빛엔 확신이 있었다. 서영은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났다. 새벽 5시. 윤말숙이 며느리는 먼저 일어나 있어야 체면이 선다고 말한 이후로 서영은 한 번도 늦잠을 잔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켠 것은 가스레인지도 세탁기도 아닌 휴대폰의 녹음기였다. 이 집에서 벌어지는 말과 숨소리, 밥상 위의 대화, 복도에서의 발소리까지 서영은 조용히 그러나 철저하게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녀는 출판사에서 일할 때도 원고를 정리할 땐 사람이 아니라 문장으로 파악하곤 했다. 객관화는 그녀의 생존 방식이자 유일한 무기였다. 거실 서랍 맨 아래 칸엔 USB 3개가 정렬되어 있었다. 하나는 음성, 하나는 영상, 그리고 마지막 하나에는 텍스트 기록이 정리되어 있었다. 그날도 말수군 같은 말투로 서영을 부르는 중이었다. 장서영, 이 그릇 어디다 뒀냐? 정신이 어디 있는 거야? 그 말에 서영은 네, 지금 갈게요. 라고 대답하며 걸어갔다. 그런데 걸어가면서 오른손 검지로는 핸드폰의 녹음 버튼을 눌렀다. 그날 오후 서영은 몰래 동네의 작은 인쇄소에 들렀다. USB 하나를 맡기며 말한다. 파일 순서대로 정리해 주시고요. 인쇄는 한 부만. 겉표지는 없어도 됩니다. 인쇄소 주인은 별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서영이 돌아간 후 프린터에서 뽑히는 종이 위엔 이런 문장이 있었다. 2025년 7월 22일 오전 6시 42분 윤말숙 며느리 낯짝이 참 뻔뻔하다 발언. 해당 일자 총 7회 반복 사용. 도유는 무반응. 진짜 정신머리가 없어. 내가 다 챙겨야 해. 내가 며느리가 집에 들어왔으면 뭘 바꿨어야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 지금 갈게요. 이번 것도 저장했어요. 총 31개째네요. 이 톤으로 말한 건 사람이 반복하는 말에는 습관이 아니라 태도가 묻히니까요. 한부요? 표지는 안 해도 되죠. 네, 그냥 순서대로 뽑겠습니다. 서영은 집으로 돌아오며 마스크를 벗었다. 햇빛이 얼굴을 비추었다. 얼굴 위엔 땀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맑고 단단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조용히 USB를 다시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노트에 이렇게 썼다. 2025년 8월 17일. 물리적 반격은 없다. 증거는 확보되었다. 다음은 타이밍. 8월 19일. 무더운 날이었다. 제사날 이후 3일이 지났고 말숙은 이번 주말에는 셋째 큰집 식구들이 온다고 했다. 장서영은 다시 장을 받고 집안 청소를 했고 대청마루 밑에 쌓여있던 먼지까지 닦아냈다. 말없이 시키는 대로. 하지만 그녀는 집안 모든 CCTV의 위치를 미세하게 조정해 두었다. 특히 대청마루 위를 비추는 각도. 그리고 할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혹시 외할머니가 엄마한테 또 뭐라고 하면 그냥 찍어. 말리지 말고 참견도 말고 그냥 기록해줘.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물어보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제는 엄마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주말이 되었다. 큰집 삼촌 부부, 사촌, 고모까지 모두 도착했다. 거실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그 중심에 윤말숙은 주인처럼 앉아 있었다. 문제는 점심상 앞에서 시작되었다. 서영이 반찬을 내놓자 말숙이 큰 소리로 말했다. 아니, 이거 뭐야? 고사리 이렇게 질기게 묻힌 사람 손에서 밥이 넘어가겠냐? 거실에 있던 친척들 몇은 작게 웃었다. 도유는 웃지 않았다. 하지만 말리지도 않았다. 말숙은 이어 말했다. 얘들아, 며느리란 게 뭐냐? 밥은 제대로 해야지. 자기 애 키우고 나이 먹으면 다 똑같이 되는 줄 아나 봐. 그 순간 서영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나무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바로 그때였다. 할인이 조용히 일어났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영상 촬영 버튼을 눌렀다. 누구도 말리지 않았다. 그 순간 시간은 잠시 멈춘 듯 했다. 봐라. 이 집안도 이젠 며느리 복 없단 소리 들을 판이지. 요즘 애들은 얼굴 하나 믿고 시집 오더니 집안 하나 망치는 데는 도사들이야. 엄마, 그냥 넘어가. 할머니,
지금 하신 말씀 그대로 영상으로 남을 거예요. 엄마는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했지만 그건 참은 거지. 틀린 게 아니라는 거 저는 압니다. 영상은 계속되고 있었다. 누구도 할인에게 말리지 않았다. 말숙은 잠시 말을 잊은 듯 입을 다물었다. 눈은 할인의 손에 들린 핸드폰을 향해 있었다. 서영은 고개를 들었다. 오랜만이었다. 그녀가 시선을 정면으로 드는 건 그리고 눈앞에 있는 고모, 사촌, 도윤, 그리고 윤말숙까지. 그날 저녁 영상은 이 집 식구들의 단체 대화방에 익명 링크로 전달되었다. 보낸 이는 할인. 이름은 없었다. 그녀는 노트에 이렇게 썼다. 2025년 8월 19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덮였던 폭력. 최초의 외부 확산. 그 영상은 가족 단체방이라는 좁은 울타리를 넘어서기 시작했다. 처음엔 아무 말도 없었다. 누군가는 읽고 읽지 않은 척했고 누군가는 본 척만 하고 지나쳤다. 하지만 할인이 두 번째 영상을 추가로 올린 순간 그건 더 이상 가족 내부의 문제로 남지 않았다. 2025년 8월 19일 제사 후 며느리 조롱 발언 14초. 2025년 8월 17일 부엌 식사 강요 장면 24초. 링크는 압축되어 있었다. 이름은 없었다. 대사도 없이 영상만 존재했다. 그 영상은 예상외로 단톡방 캡처, 카카오 오픈 채팅 유포, 심지어 동네 맘카페로까지 확산되었다. 어디 집 이야기인지 몰라도 그 할머니 진짜 선 넘었네. 며느리 부엌에서 먹게 하는 거 싫어야. 이거 실시간 아니야. 식탁 똑같이 생겼는데 우리 동네 같아. 말숙은 아무것도 몰랐다. 아직까진. 하지만 도윤은 느끼기 시작했다. 직장 동료들이 그를 보는 시선이 미묘하게 달라졌고 팀장이 괜히 의미 없는 농담으로 그를 떠보는 듯한 말투를 썼다. 야, 너네 집은 아직도 제사 지내냐? 며느리랑 장모님은 잘 지내시고. 도윤은 말끝마다 머뭇거리게 됐다. 동네에서도 균열은 시작됐다. 서영은 평소처럼 마트를 갔다. 늘 그녀를 슬쩍 무시하던 채소가게 사장은 그날따라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이 고사리요. 오늘 건 즐겨서 안 드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지난번처럼 드리면 또 오해받을까 싶어서요. 서영은 아무 말 없이 계산을 마치고 돌아섰다. 하지만 그날 저녁 말숙이 달라진 분위기를 감지했다. 뭔가 이상해. 요즘 교회 사람들도 날 멀리하는 것 같고 가게에서도 인사 안 받아. 도윤은 침묵했다. 서영은 미소만 지었다. 할인은 이어폰을 낀 채 아무것도 듣지 않는 척했다. 왜 다들 인사를 안 받아? 내가 무슨 잘못했나? 요즘 동네가 이상해졌어. 어제는 교회 권사 모임에서도 내 얘기하는 눈빛이 느껴졌어. 그 여자들이 날 시기하나 봐. 그냥 기분 탓일 수도 있지. 사람들이 요즘 다 바쁘고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고. 엄마는 말 안 해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걸 막을 순 없어요. 가끔은요, 진실이 퍼지는 속도가 가짜보다 빠를 때도 있어요. 이건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날 밤 서영은 영상 하나를 더 만들었다. 배경음도 없고 자막도 없는 정적뿐인 1분 4초짜리 영상. 윤말숙의 말투, 눈빛 자세.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서영의 모습. 그 영상은 다음 날 한동네맘 오픈 채팅방 3곳에 동시에 올라왔다. 익명 계정. 메시지는 단 한 줄. 며느리도 인간입니다. 그 주 월요일 말숙은 평소보다 이르게 집에 돌아왔다. 교회 권사 모임에서 뭔가를 들은 듯 얼굴에는 화장이 다 지워졌고 입꼬리는 처져 있었다. 그녀는 현관문을 힘껏 닫았다. 그 소리에 할인이 이어폰을 뺐고 서영은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췄다. 거실로 들어선 말숙은 서영을 보는 순간 참지 못했다. 너야? 서영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말숙은 다시 물었다. 그 영상 너지? 그런 짓 할 사람은 너밖에 없어.
도윤이 거실에서 소파에 앉은 채 고개를 돌렸다. 그는 입을 열지 않았지만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다. 서영은 천천히 손을 닦고 말없이 거실로 나왔다. 말숙은 다가가며 서영의 어깨를 밀쳤다. 크게 넘어지지 않았지만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이게 어디서 반항이야? 내가 그렇게 얌전한 척하더니 결국 이런 식으로 뒤통수 치는 거냐? 하지만 서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말숙을 똑바로 보며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다. 말숙은 점점 말을 높였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허공을 향했고 그녀의 얼굴엔 당혹감이 스며들었다. 할인이 촬영을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말하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단지 카메라 렌즈 하나가 말숙을 직시하고 있었다. 이게 며느리야? 내가 이 집에서 어떻게 살았는데 지금 나를 망신 주는 거냐고. 내가 교회에서 뭐라 들었는지 알아? 그 집 영상 보셨냐고 묻더라. 다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 엄마, 진정해.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더 이상해 보여. 할머니, 지금 하시는 말씀도 영상에 그대로 남아요. 아무도 편집 안 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만 보여져요. 말숙은 몇 초 동안 말을 잃었다. 자신의 소리가 벽처럼 튕겨나오는 공간,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고성, 그리고 자신을 겨누는 조용한 렌즈 하나. 그녀는 결국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날 밤 서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책상 앞에 앉아 USB에 그날의 영상 파일을 정리했다. 폴더 이름은 간단했다. 2025년 8월 20일 침묵 대응 2분 46초 말폭주 최초 촬영 기록. 서영이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식탁을 정리할 즈음 도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는 그날따라 목소리를 낮췄고 서영의 눈치를 보는 것이 뚜렷했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서영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다. 지금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며칠째 잠도 잘 자지 못했고 회사에서도 실수를 연달아 했다. 동료들이 주는 커피조차 부담스럽게 느껴질 만큼 자신이 말할 수 없는 걸 숨기고 있다는 감각에 휘둘리고 있었다. 그는 서영 앞에 앉아 말했다. 자신이 원해서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것. 엄마는 어릴 때부터 그런 식이었고 그 방식 외에는 다른 대화를 해본 적이 없다는 것. 서영은 묵묵히 듣기만 했다. 그의 말엔 후회보다 변명이 많았고 공감보다 회피가 앞섰다. 그러다 도윤은 이렇게 말했다. 그 영상들 할인이랑 얘기 좀 해볼 수 있을까? 지금 상황이 회사까지 번지면 나 위험할 수도 있어서. 그 말에 서영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잠시 침묵한 뒤 단호하게 말했다. 경계선은 여기까지예요. 서영아, 나도 몰랐어. 엄마가 그렇게까지 말하는 줄은. 나는 그냥 중간에서 어떻게든 맞추려고 했던 거야. 할인이 그 영상들 계속 퍼뜨리는 건 좀 위험하지 않아? 회사 쪽에도 혹시 돌아다니면. 중간에 있다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당신은 늘 그 자리를 선택했죠. 난 지금 경계선을 긋고 있어요. 더는 당신 말에 흔들리지 않으려고. 할인에게 말하지 마세요. 그 아이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선택할 줄 아니까요. 그날 밤 도윤은 거실에서 홀로 소주를 마셨다. 잔을 채우고 다시 비우고 핸드폰을 들었다가 아무에게도 전화를 걸지 못했다. 서영은 안방 책상 앞에 앉아 문서 하나를 열었다. 제목은 경계선 선언서. 내용은 단 한 줄이었다. 이도윤 더 이상 피하지 말라는 경고. 침묵은 용서가 아니다. 8월 22일 토요일. 윤말숙은 교회에 갔다. 항상 그렇듯 맨 앞줄에 앉았다. 성경책은 구김없이 펴져 있었고 찬송가를 부를 때도 목소리는 또렷했다. 하지만 그날 그녀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예전 같으면 미선 권사, 성옥 집사 누구라도 먼저 다가와 앉곤 했다. 오늘은 아무도 오지 않았다. 말숙은 모른 척했지만 기척은 느끼고 있었다. 예배가 끝난 뒤
그녀는 조심스럽게 복도에서 몇몇 교인들과 마주쳤다. 그들은 어색하게 인사를 했다. 그리고 곧장 고개를 돌려 다른 대화를 시작했다. 자연스럽지 않은 회피였다. 혹시 그 영상 봤어? 설마 그분이 저랬겠어? 내가 그 식탁 기억나? 그 집이잖아. 소문은 익명처럼 퍼졌고 그 소문 속 주인공이 바로 그녀 자신이라는 걸 말숙은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었다. 오후에는 시장에 들렀다. 늘 들르던 반찬 가게에 들어가려다 가게 주인의 시선이 스쳤다. 아, 손님, 오늘은 족이 별로 안 좋아요. 다음에 오세요. 이건 배려가 아니었다. 거리두기였다. 단골이던 약국에 들렀을 땐 번호표 뽑으셨어요? 라는 말이 처음 나왔다. 예전엔 그냥 이름만 말하면 약을 건네주던 곳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말숙은 핸드폰을 꺼냈다. 단톡방 알림이 100건 넘게 쌓여 있었다. 하지만 그중 그녀의 이름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어머, 오늘 왜 다들 저렇게 바빠 보여? 그 반찬 가게 아줌마 요즘 손님 많아졌나 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 동네 사람들이 이러는 거야? 오늘은 그냥 다음에 오세요. 조금 바빠서요. 번호표 뽑으셨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어머 권사님, 저쪽에서 우리 딸이 기다려서요. 다음에 뵐게요. 그날 밤 말숙은 자신의 이름으로 된 단톡방에 처음으로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다. 단 한마디도. 침묵은 그녀가 지니던 사회적 힘이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리고 서영은 그날 저녁 새로운 메모를 정리했다. 2025년 8월 22일. 존재를 외면당하는 단계 돌입. 자발적 고립이 아닌 타의적 제거 시작. 그날은 동네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추석 준비 요리 강습회 날이었다. 윤말숙은 매년 이 행사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 지인들 사이에서 반찬 여왕 소리를 들으며 김치와 전 요리를 도맡아 선보이곤 했다.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다. 강의장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사람들의 시선은 말숙을 향했지만 그 누구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다. 자리를 잡고 앉았을 때 강사가 무심히 말했다. 오늘 고사리랑 도라지 무침은 따로 준비 안 했습니다. 질긴 재료는 불쾌할 수 있어서요. 순간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누군가 킥킥 웃었다. 말숙은 바로 옆줄에 앉은 서영을 노려봤다. 그녀는 거기 있을 줄 몰랐다. 서영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말도 없었고 손에 필기 노트만 들려 있었다. 참고 참던 말숙이 결국 공개석상에서 입을 열었다. 장서영, 너 여기 왜 왔니? 강습회 참가자들이 고개를 돌렸다. 서영은 조용히 고개를 들고 말숙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순간 말숙은 무언가 달라졌음을 느꼈다. 예전처럼 무시할 수 없고 압박도 통하지 않는 변화. 그리고 서영이 말했다. 여긴 어르신들이 모이는 자리야. 너같이 조용한 며느리는 집안에서나 조용히 있어야지. 괜히 말 돌리고 눈치 주는 거 다 티나? 어머니, 전 여기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조용한 건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켜볼 가치가 없었던 겁니다. 이제는 직접 말해야겠어요. 누가 이 집안에서 사람을 사람 취급했는지. 어머, 저게 그 영상 속 며느리야? 저 정도면 그동안 진짜 말도 못하고 살았겠네. 그날 강습회는 예정보다 20분 일찍 끝났다. 말숙은 수건을 손에 쥔 채 조용히 자리를 떴고 뒤에서는 수군거림이 멈추지 않았다. 서영은 노트를 덮고 조용히 퇴장했다. 그날 밤 지역 커뮤니티 카페에는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오늘 강습회 현장. 말 한마디로 분위기 제압한 그분 실물 처음 봄. 댓글 142개. 서영은 밤늦게 노트를 꺼내 한 줄 적었다. 2025년 8월 23일. 23. 공개 공간에서의 첫 응답. 침묵의 시대 종료. 서영의 강습회 발언 이후
윤말숙은 며칠 동안 외출을 삼갔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집안에서는 여전히 자신이 어른이라 생각했고 그 마지막 권위를 유지하려 애썼다. 그녀는 서영이 식사를 준비하던 아침 다시 큰 소리로 말했다. 며느리라는 건 결국 말이야. 집안을 지키는 거지. 밖에서 떠드는 게 아니야. 그 말은 분명히 서영을 향한 것이었다. 하지만 서영은 대꾸하지 않았다. 바로 그 순간 할인이 거실에 나왔다. 책가방을 맨 채 식탁을 지나치려다 말숙의 말을 들은 것이다. 그녀는 멈춰섰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말숙을 바라봤다. 할머니, 그 얘기 다시 한번 해주세요. 말숙은 멈칫했다. 자신이 말한 걸 그대로 요구받는 그 낯선 정적. 예전 같았으면 할인은 그냥 지나쳤을 테지만 이제는 달랐다. 할인은 핸드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다. 시작하세요. 기록할게요. 그 말에 말숙은 당황했고 도윤은 식탁에 앉은 채 숟가락을 멈췄다. 서영은 조용히 다시 국을 푸기 시작했다. 내가 틀린 말 했니? 요즘 애들은 체면도 없고 어른 말도 안 듣고 그런 걸 교육이라 해. 며느리가 어디서 사람들 앞에서 어른 망신을 시켜? 할머니, 그 말 지금도 후회 안 하세요?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증오가 아니라 증명이니까. 할인아, 지금은 그냥 넘어가자. 할머니도 기분이 좀 그래서. 그날 이후 말숙은 할인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집안의 가장 어린 존재가 가장 명확한 경계선을 긋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할인은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폴더를 만들었다. 이름은 진술자료. 그 속엔 영상, 오디오, 일지 파일이 차곡차곡 정리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엄마에게 묻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었다. 기록은 무기다. 8월 25일 월요일. 아침부터 비가 내렸다. 가을비처럼 조용했지만 축축하게 스며들었다. 윤말숙은 그날 처음으로 거실에서 나오지 않았다. 방 안에서 불도 켜지 않았고 점심때가 되어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도윤이 몇 번 문 앞에서 엄마 하고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다. 결국 서영이 방 문을 열었다. 말숙은 작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은 채 누워 있었다. 숨소리는 들렸지만 눈은 뜨지 않았다. 서영은 말하지 않았다. 대신 물컵을 하나 가져다 놓고 작게 메모를 남겼다. 식사하실 거면 전자레인지에 반찬 넣고 2분 돌리세요. 그날 저녁 식탁에는 서영이 만든 나물 반찬과 김치, 된장국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말숙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할인이 식탁에 앉았다. 도윤도 늦게 도착해 조용히 앉았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 느끼고 있었다. 그동안 어머니 자리였던 상석에 서영이 처음으로 앉았다는 사실을. 그건 누가 앉으라고 말해서가 아니었다. 서영이 상을 차렸고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았을 뿐이었다. 그리고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서영아, 엄마가 좀 요즘 많이 예민하신 것 같아. 혹시 저녁에 뭐라도? 식사할 반찬은 미리 준비해뒀어요. 먹고 싶은 사람은 먹고 아닌 사람은 안 먹으면 돼요. 저는 더 이상 누구 눈치 보면서 밥 안 차려요. 오늘 도라지 맛있다. 엄마가 만든 거 맞지? 그날 밤 말숙은 불 꺼진 방 안에서 휴대폰을 열었다. 그녀의 이름이 언급된 단톡방은 없었다. 일금 27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서영은 그 시각 할인과 나란히 앉아 영상 하나를 새로 편집하고 있었다. 마지막 장면은 밥상 위의 손들. 그중 가장 자연스러운 손이 서영의 것이었다. 말숙은 더는 집안에서의 복구가 어렵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다. 식사 자리에 나오지 못한 지 사흘째. 서영은 한 번도 찾지 않았고 할인은 더 이상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도윤조차 그녀의 방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결국 핸드폰을 들었다. 오래전 함께 교회 활동을 하던 권사 모임 단톡방을 열었다.
요즘 많이 바쁘시죠? 지난 모임에 못 가서 아쉬워요. 이번 주라도 따로 식사하실 분 계신가요? 보낸 시간 오후 3시 12분. 읽음 7. 그 이후 5시간 동안 아무 답도 없었다. 다음으로 연락한 건 미선 권사였다. 예전엔 친자매처럼 지냈던 사이. 카카오톡 메시지는 그대로 일회선 파란 불이 남아 있었다. 읽지 않음. 그리고 그 뒤 그녀의 카카오 프로필이 전체 비공개로 전환되었다. 그제서야 말숙은 소문이 단순한 영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 영상보다 무서운 건 사람들이 조용히 멀어지는 방식이었다. 그녀는 그날 저녁 서영에게 처음으로 말했다. 이렇게까지 할 거였니? 가족끼리. 하지만 서영은 아무 말 없이 현관 앞에서 신발을 신고 있었다. 사람들이 날 안 만나줘. 나랑 눈도 안 마주쳐. 그 영상들 내가 돌린 거잖아.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가족끼리 이런 건 아니지 않니? 이건 제가 한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제 눈으로 보고 자기 판단을 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가족끼리니까 더 이상은 안 되는 거죠. 서영은 말쑥을 지나 현관문을 열었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우산은 들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냥 비를 맞으며 걸었다. 말쑥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작게 주저앉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도 전화를 걸 수 없었다. 그날 밤 윤말숙이라는 이름은 동네 단톡방에서 자동 퇴장 처리되었다. 도윤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회사에선 영상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동료 몇몇은 대놓고 묻기 시작했다. 야, 너네 어머님 진짜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그 여자 진짜 내 와이프 맞아? 회의실에서는 그의 발언을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고 팀장이 보낸 메일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집중력이 흐려진다면 당분간 휴가를 고려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도윤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소리를 질렀다. 이제 그만 좀 해. 나까지 다 망가지고 있잖아. 거실에 있던 하리는 그의 소리를 듣고 이어폰을 꼈다. 서영은 조용히 수건을 개던 손을 멈췄다. 도윤은 서영 앞에 섰다. 손에 들린 노트북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제발 하린이한테 말 좀 해줘. 영상 그만 올리라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서영은 그를 쳐다봤다. 하지만 그 눈엔 분노도 실망도 없었다. 그저 감정이 사라진 자의 무표정이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게 뭐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내가 내 편 안 든 건 잘못이야. 근데 이건 나도 다 잊고 있다고. 서영아, 한 번만 돌아봐줘. 당신이 잘못한 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결국 가해자 편이 되는 거죠. 지금 와서 손 내미는 거 늦었어요. 전 이미 감정이 다 끝났어요. 도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고 작게 흐느끼기 시작했다. 서영은 그를 향해 다가가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노트를 펼쳐 한 줄을 적었다. 2025년 8월 26일. 관계 종료선 명시. 감정 없음 해방. 그날 밤 서영은 이불을 따로 꺼내 할인과 함께 침실에서 잠들었다. 도윤은 거실에서 불 꺼진 채 혼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8월 27일 수요일 오후 2시 30분. 서영은 할인과 함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다. 노트북 화면에는 영상 업로드 완료라는 알림창이 떠 있었다. 제목 며느리는 사람입니다. 실제 녹음본 자막 포함. 설명란에는 날짜, 장소, 관계 등의 정보 없이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다. 우리는 이걸 일상이라 부릅니다. 영상은 3분 27초 분량. 말숙의 발언, 조롱, 고압적인 어투. 그리고 서영의 무반응, 할인의 녹음, 침묵의 장면이 교차 편집되었다. 영상은 유튜브 익명 계정으로 공개되었고 동시에 인스타그램 릴스, 틱톡 클립,
페이스북 단편 영상으로 연동됐다. 업로드 1시간 만에 댓글 수 500개 돌파. 조회수는 1만을 넘겼다. 진짜 있었던 일 맞죠? 연기 아니죠? 헐, 저 할머니 말투 우리 동네랑 똑같다. 며느리 침묵이 더 무섭다. 완전 공감. 하리는 조용히 댓글을 하나씩 읽어내려갔고 서영은 말없이 아메리카노를 마셨다. 그 시각 윤말숙은 지인에게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어머님, 혹시 그 영상 보셨어요? 말숙은 전화를 끊고 바로 유튜브를 열었다.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와 얼굴이 세상 한복판에 떠 있는 것을 봤다. 그 순간 말숙은 화장대 유리를 쳤고 핸드폰을 집어던졌다. 하지만 영상은 누구도 멈출 수 없는 속도로 확산되고 있었다. 이게 뭐야?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다 가짜야. 조건 조작된 영상이야. 내가 그런 말투를 했을 리가 없잖아. 저는 반박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침묵은 복수보다 깊은 언어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폭력은 가족이 가장 잘 알고 있다. 댓글 중 일부. 우리 집 이야기랑 똑같다. 눈물 난다. 저 며느리분 강연하셔야 해요. 진심으로. 그 어른 이제 동네에서 못 다니겠다. 그날 밤 윤말숙의 집 초인종이 울렸다. 배달원이 전단을 들고 서 있었다. 혹시 유튜브 영상에 나온 분 맞으세요? 말숙은 문을 닫고 주저앉았다. 숨이 가빠졌고 손은 떨렸다. 그녀는 이제야 알았다. 영상이 아니라 시대가 달라졌다는 걸. 서영은 그 시간 할인과 함께 노트북을 닫고 한 줄을 적었다. 2025년 8월 27일. 사이다 폭발 1차. 공적 이미지 박살 게시. 유튜브 영상이 퍼진 지 나흘째. 조회수는 21만 회를 넘겼고 댓글 수는 1,000개를 돌파했다. 그러나 말숙의 고통은 그보다 더 구체적이었다.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한 것. 첫 번째는 건물 임차인 이탈이었다. 상가 1층 미용실 원장이 계약 갱신을 포기하고 이사를 나가겠다고 했다. 요즘 손님들 말이 많아서요. 그 집 건물 아니냐는 얘기 자꾸 들려서. 두 번째는 교회 내 모임 후원 중단이었다. 그녀가 10년 넘게 매달 50만 원씩 후원하던 권사선교회가 돌연 후원 명단에서 그녀의 이름을 제외시켰다. 묻지도 않고 통보도 없이 그녀의 이름은 조용히 사라졌다. 세 번째는 부동산 거래 중단. 매도 준비 중이던 작은 주택 한 채가 갑자기 계약 보류 처리되었다. 중개인이 말했다. 구매자 측에서 신중해지겠다고 하네요. 인터넷 검색에 어르신 이름이 너무 많이 떠서 그녀는 이제 돈도 체면도 사람도 잃고 있었다. 아니,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계약을 끊는다고? 내가 여기서 몇 년을 후원했는데 이름 하나 빼는 게 그리 쉬워? 이거 다 그 여자 때문이야. 내 인생 다 망치고 있어. 요즘 세상에 검색 한 번 안 하고 계약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어르신 이름 검색하면 기사보다 영상이 더 많이 나와요. 좀 조용해질 때 다시 연락주세요. 어떤 권력은 말보다 침묵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날 밤 말숙은 계좌를 확인했다. 건물에서 들어오던 월세 중 한 곳이 미납 상태였다. 문자 한 통이 와 있었다. 계약 조기 종료 예정. 사정양해 바랍니다. 말숙은 벽에 머리를 기대며 작게 중얼거렸다. 이게 진짜 끝인가? 서영은 침실에서 조용히 영상을 편집했다. 마우스 클릭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그녀는 메모장에 한 줄을 더 적었다. 2025년 8월 30일. 경제 기반 침식 시작. 사이다 2차 단계 진입. 9월 1일 오전 6시 40분. 아직 해가 뜨기 전 서영은 주방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도유는 거실 소파에서 자고 있었고 하리는 방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그때였다. 말숙이 주방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는 화장이 지워진 얼굴로
부스스한 머리를 그대로 드러낸 채 주방 한가운데 멈췄다. 서영은 그를 한번 스쳐봤다. 그리고 다시 김치를 자르기 시작했다. 그 순간 말숙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가 이 집에 울려 퍼졌다. 그러나 누구도 대꾸하지 않았다. 도윤은 일어나지 않았고 하리는 이어폰을 꼈으며 서영은 묵묵히 국을 끓이기 시작했다. 말숙은 조금 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내가 잘못했어. 지금이라도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하지만 서영은 말숙을 투명인간처럼 취급했다. 그녀는 그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았다. 서영아, 내가 정말 몰랐어. 그렇게 아팠던 줄 할인이한테도 할머니가 잘못했단다. 제발 한 번만 눈 마주쳐 줄래? 기록 끝. 사과는 행동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돼야 하니까. 그날 아침 말숙은 무릎을 꿇은 채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고 그대로 방 안으로 사라졌다. 서영은 할인과 마주 앉아 조용히 밥을 먹었다. 그 밥상은 더 이상 누구의 것도 아닌 두 사람의 공간이 되어 있었다. 서영은 그날 밤 일지에 이렇게 적었다. 2025년 9월 1일 첫 굴욕시도 발생. 무시는 침묵보다 더한 형벌. 9월 3일 그날 아침 윤말숙은 조용히 짐을 쌌다. 두꺼운 겨울 이불, 화장품 몇 개, 입던 옷 몇 벌, 그리고 책상 서랍 안에 숨겨뒀던 통장과 인감 도장. 방 안에서 나오는 데 걸린 시간은 7분 남짓이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도윤에게도 서영에게도 할인에게도. 현관문을 열기 전 말숙은 거실을 한번 바라봤다. 그 공간은 이제 자신의 것이라는 감각이 사라진 공간이었다. TV 소리 대신 할인의 키보드 타이핑 소리, 서영의 수건 접는 소리, 그리고 도윤의 조용한 숨소리. 그 집은 말숙 없이도 잘 굴러가고 있었다. 말숙은 조용히 현관문을 닫았다. 그 누구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내가 살던 집이 맞나? 이제 여긴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구나. 마지막 기록입니다. 2025년 9월 3일 오전 08시 42분 퇴장 확인. 제 입장 불어. 그날 오후 말숙은 한 오피스텔 원룸으로 들어갔다. 주거 긴급 전환 지원이라는 이름의 민간 제도에 신청한 결과였다. 그녀가 앉은 공간엔 TV도 없고 식구도 없고 침묵뿐이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왜 침묵을 두려워했는지를 깨달았다. 한편 서영은 집안 전체를 정리했다. 말숙의 방은 할인의 서재로 바뀌었고 가전과 가구도 그녀가 직접 바꿨다. 그 공간은 이제 서영의 집이었다.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서영은 마지막으로 일지에 적었다. 2025년 9월 3일 공간 전환 완료. 권력 이양, 실질 확정. 9월 10일 목요일 윤말숙은 작은 원룸에 홀로 앉아 있었다. 밖은 가을 햇살이 따뜻했지만 방 안은 싸늘했다. 전기장판도 커튼도 없이 창틀로 들어오는 빛만이 유일한 체온이었다. 폰을 켜보았다. 통화 기록은 비어 있었고 카카오톡은 대화 상대 대부분이 차단됨으로 바뀌어 있었다. 유튜브는 더 이상 그녀의 이름을 검색 결과로 띄우지 않았다. 댓글이 폭발하던 그 영상은 어느 순간 알 수 없는 신고로 비공개 처리되었다. 그녀는 그렇게 세상에서 사라지고 있었다. 누구의 기억에서도 기록에서도. 그녀는 마지막 기대를 걸고 도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아들 너라도 엄마 한번 보러 올래? 3일이 지나도 답은 없었다. 말숙은 손을 떨며 다시 메시지를 지웠다.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어? 진심이었는데 왜 다들 날 아예 없던 사람처럼? 조회수 다시 올라가요. 편집한 요약본이 더 파급력 있대요. 존재는 기억 속에서 사라질 때 죽는다고 하죠. 그 사람 이름 이제 영상 태그에서도 뺄게요.
그날 저녁 서영은 마지막 영상의 댓글창을 닫았다. 조회수는 48만, 좋아요 수는 9천을 넘겼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 숫자에도 반응하지 않았다. 2025년 9월 10일 기록 종료, 삭제 완료. 윤말숙은 그 시각 불 꺼진 방 안에서 혼잣말을 했다. 나 진짜 없어지는 건가?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그 방은 방음도 안 됐지만 그 목소리를 들어줄 사람 자체가 없었기에 그녀의 존재는 그렇게 기억에서 사라짐으로 완전히 끝났다. 그 사람 이젠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이름 이 동네에선 다시는 들리지 않죠. 우린 그냥 기억에서 지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작은 여운을 남겼다면 조용히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우리네 삶의 이야기 다음 편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